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 돈 되는 라디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전자가 미국의 도움으로 사실상 세계 5G 시장 독주 체제를 굳혀가며 적수가 없다는 현재 상황, 미국이 삼성을 우주 끝까지 밀어주는 상황에 일본까지 삼성을 도와주는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 2019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5G입니다. 이 키워드를 의식한 탓인지 참가한 업체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5G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체가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화웨이라는 업체인데요. 중국 최대 네트워크 및 스마트폰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역시 화웨이에서 생산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독일 미넨 IFA 2019에서 선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을 의식하듯 4G와 5G 제품 모델들을 나눠서 동시에 출시했고 최근 스마트폰 핫 트렌드인 쿼드 카메라까지 장착했습니다. 스펙으론 최고를 찍은 거죠. 제품들의 이름은 어차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스마트폰이라 아실 필요 없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절대 사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 또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웨이가 발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메이트 30, 메이트 30 프로라는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발표의 골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화웨이가 대놓고 본인들의 5G 성능을 자랑하면서 모뎀이란 제품을 7나노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대놓고 삼성과의 5G 칩 성능을 비교하면서 삼성을 비하까지 하는데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해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대단한 줄 알거든요. 하지만 실제 화웨이라는 양파 껍질을 까보니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설계 베이스 버전입니다. 실제 화웨이 기린 모뎀 칩은 미국의 제재 이전에 설계되어 생산되기 시작한 칩이기에 미국의 제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린 모뎀 또한 암홀딩스의 설계 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든 칩인데요. 암은 ARM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 혹은 퀄컴이 만드는 암홀딩스의 설계 버전보다 이전 세대를 사용하기에 실제 그 성능이 아무리 공정이 좋아진다고 해도 20%에서 30% 그 베이스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의 구동 성능은 반도체 공정 미세와도 분명 직결이 되지만 칩 디자인을 즉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는 설계 베이스 버전을 최신 버전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그 성능은 천차만별입니다. 또 동일한 설계 베이스에 어떤 방식으로 본인들의 칩의 강점을 살려내냐에 따라서도 이 칩의 성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똑같은 암 설계 베이스를 쓰더라도 애플의 AP와 퀄컴의 AP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 AP 시리즈가 각자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다른 것에서 우리는 실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웨이의 이런 발표는 본인들이 발표한 것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을 우롱한 발표였다며 실제 외신에서는 화웨이를 질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집안이 잘 다져지지 않은 땅, 즉 불완전한 터에 좋은 건설 자재들로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웨이에게는 재해 수준을 넘어 이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핵폭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8월 말 9월 초 양국의 관세 전쟁은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도 그럴듯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있어서 화웨이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중국과 화웨이가 5G를 더욱 발전시켜서 결론은 군사적인 목표로 사용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세계 최대 최강 군사 강국인 미국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중국이 특허 문제, 기술 탈취 문제 등으로 화웨이를 벼랑 끝까지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제재 결과 화웨이는 이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서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이고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인 유튜브도 이 화웨이 메이트 30 시리즈를 통해 보실 수 없습니다. 크롬, 구글 맵, 유튜브, 그리고 지메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구글의 핵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 통제 때문에 원래 중국인들은 불법
불법적인 우회 사용 외에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의 40% 정도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화웨이에겐 정말 치명적인데요. 구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면 해외 시장 판매에 있어서 치명적인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계 2위 스마트폰 판매 기업에서 다시 애플에게 추월당해 3위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또한 실제 삼성이 갤럭시 S10 5G, 노트 10 5G 시리즈 및 최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내세운 갤럭시 폴드 5G를 출시해서 판매하는 이 긴 기간 동안 화웨이는 5G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시장을 한 발 한 발 장악해 나가는 삼성의 뒷모습만 동동 발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품을 발매해 놓고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판매하지 못한 40% 수준의 스마트폰은 고스란히 경쟁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는 5G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은 인텔과의 문제로 이번에 발표한 아이폰 11 시리즈에 5G가 모두 지원이 되지 않는 제품들만 내놓았고 실제 내년에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신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은 상태고 대략적인 칩의 성능과 생산처가 아직까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5G 시장에 있어서는 적어도 모두 삼성에게 1년간은 고스란히 반사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폴더블 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트 X 또한 메이트 30 시리즈의 운명과 사실상 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화웨이에겐 정말 또 큰 악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일본 최대 통신기업인 NTT 도코모가 으름장을 내놓았는데요. NTT 도코모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을 좀 강하게 의식한 탓인지 구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시장에 발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화웨이 메이트 30 시리즈를 매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의 성향을 봤을 때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가 이런 행보를 보여주었기에 다른 이동통신사들 또한 동일하게 행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화웨이는 일본 5G 시장을 스마트폰을 내놓자마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일본 내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G 스마트폰의 인기가 최고인 상황인데요. 결국 화웨이가 판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5G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제대로 된 5G 지원 스마트폰은 삼성과 LG 두 곳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5G를 굉장히 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이유는 바로 2020 도쿄 방사능 올림픽 때문입니다. 이번 도쿄 방사능 올림픽의 메인 테마는 바로 5G입니다. 방사능이 메인이기도 하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아무렇지 않고 건재하다는 모습을 생생하게 일본 전역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와 관련된 시장을 일본은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삼성의 5G 장비와 삼성의 스마트폰 없이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 최대 이벤트가 무너질 수도 있기에 일본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단지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화웨이의 구글 서비스 부재, 훅멍OS의 낮은 완성도에 판매 활로까지 이른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반사 이익들이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기업 주가가 대폭락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맥주의 한국 수입이 97%나 급락했고 일본 맥주의 매출은 거의 제로에 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맥주 브랜드로는 아사히 맥주가 있고 그리고 BK뉴스가 전해드렸던 바대로 일본의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또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죠. 다만 이 두 기업의 경우 한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아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주가 대폭락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당 기업은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기업인 데상트입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사히나 유니클로와는 다르게 데상트가 데상트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크게 각인되지 않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데상트, 데상트 골프, 르꼬크 골프, 먼싱웨어, 엄브로 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들 브랜드들 중에 적어도 한 개쯤은 접해보신 바 있으실 듯합니다. 바로 이 데상트라는 기업에 대해
일본의 비즈니스 저널이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충격적인 주가 폭락의 진상, 이토추가 비판한 한국 외다리 타법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다입니다. 기사는 이런 데상트의 주가 부진 배경에는 회사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큰데 글로벌 경제 둔화 추세가 선명해지는 현 시점에서 데상트가 한국에만 의존해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상트의 지분 30%를 갖고 있던 일본 굴지의 거대 종합 상사인 이토추 상사가 데상트의 해외 사업 전략에 대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한국 의존 경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데상트 이사회가 회사의 가치를 저해해야 하고 주주의 공동이익을 침해한다며 데상트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입을 선언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을 시작한 부분도 주가 폭락의 한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상트는 기업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65%로서 일본 기업 전체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좌우되기 쉬운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한일 갈등으로 일본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데상트는 사실상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외다리 타법 기업으로서 기업의 전체 해외 매출 중 한국에서의 수익이 자그마치 56%나 되는 구조이고 지난해 전체 매출 1,424억 엔 중에서 한국에서의 매출액이 722억 엔이었는데 현재 전후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불매 운동이 데상트의 한국 사업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과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데상트의 최대 주주인 이토추 상사 출신의 새로운 데상트 사장 오제키 슈이치가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에 대해 한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향후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이 수익의 기둥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매출 증가를 목표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내는 체질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제키 슈이치 사장은 한국 의존 상황의 위기 타개책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을 최대 수익원으로 육성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그러나 기사는 현실적으로 최근 중국 경제는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국 인건비의 급등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의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데상트의 새로운 기업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요약해보면 데상트의 주가 대폭락과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들이 모두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주주가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 경영 방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한 사건으로 기업의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이 기업이 위기를 맞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일본의